그만 수업합니다. 주라고. 필요 없잖아. 주라고. 그거 주고 던지면 저기 얘 퇴장시키자. 퇴장. 응. 끊을 때 던질 것 같은데요? 다 녹아. 이게 물이잖아. 아이 줘봐. 아유 물 뿌리면 안 돼. 아, 줘봐. 던지지 마 환희. 그저 줘 빨리 줘. 수업하자. 주자 그냥. 근데 이게 필요 있나? 던지지 마. 10원을. 진짜로 던지지 마. 아.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냥 이제 모세혈관, 아니 모세혈관이라는 모세관 현상 한번 봅시다. 네. 쌤 생물학 해요? 아니, 모세관 하세요라고 하는 현상. 거야. 그게 무슨 생물 물리 관리인 거야? 낮에 모델관 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조세훈. 생물학 해요? 조세훈 맨날 응응거리는 거. 생물과학 그거 해요? 그 전공해요? 쌤 그 생물화학 전공해요? 생물과학이 어딨어? 생물과학. 아니요. 근데 왜 못해요? 아니, 모세혈관은 누구나 다 하는 말이야. 야 3학년도 알겠다. 자, 모세관 현상 한번 봅시다. 그럼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나 거는, 생일 때 몰라. 자, 그만. 모세관 현상은 말 그대로 모세라는 게 뭐야? 모세. 아주 모세이죠. 얇은, 아닌가? 모세가 뭐야? 모세 얘기죠. 그게 뭐야? 얇은 관을 모세관이라고 말을 하죠. 그것도 근데 뭐냐? 자, 이거 여기 그냥 모세관 현상이 단순한 단어가 아니고 용어 한번 알고 넘어갈게요. 처음에 배웠을 때 되게 어려 보이는데. 그죠? 지금 이제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넣어놓고 물에다가 이제 설명하려고 유리관을 좀 이렇게 굵게 그립니다. 왜요? 이렇게 넣어놓을 거야. 그러면 저거 지금 근데 뭐라 쓰는 거예요 우리는요, 밑에? 물. 아 저는 뭐 9N. 자, 물이고요. 이거는 유리관이야.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물끼리 당기는 힘. 그리고 물과 유리가 당기는 힘. 연우야? 만율력. 멍 때리지 말고. 보고 있었는데요? 만율력. 어휴. 아, 근데 저 자, 저 콧대 나잖아. 다시. 물과 물끼리 당기는 힘이 있죠. 그럼 물과 아니 네가 물이 욕했잖아. 그만. 지금 선생님 목이 안 좋아서 지금 계속 얘기하지. 그만. 자, 물과 물끼리 당기는 힘이 있고요. 물과 유리가 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그럼 물과 유리의 인력, 물과 물의 인력 누가 더 세게 끌어당길 거야? 물과 유리. 물이요. 물. 물과 유리가 더 세게 끌어당길 거야. 당기는 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까지 물끼리 끌어당기는 수도결합을 계속 얘기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막 이거 되게 막 강한 힘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어. 근데 사실은 물유리가 큰일 났네. 물유리가 훨씬 더 세게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럼 용어를 쓸 거야. 제가 이렇게 저기 동영상에 물과 자막 놔드릴까요? 물과 물처럼 물끼리 같은 물질이죠. 응집력. 아이씨 여기다 써버렸어. 같은 물질끼리 같은 액체끼리 끌어당기는 힘.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응가. 응징력. 저기는 표면장력. 물과 아닌가? 유리처럼 자, 만율력. 중요한 거야. 서로 고착력. 다른 물질이 끌어당기는 힘 라면 이런 걸 부. 부착력이라고 말을 굿 합니다. 봤냐? 아니 오케이? 몰랐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부착력이 누구보다 크다는 거야. 응집력보다 크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니? 이거 현상 볼게요. 네, 의인법을 쓸게. 의인 사람의 음. 비교. 그럼 여기 있는 유리가 막 여기 있는 물을 막 끌어당기는 거야. 물 이리 와. 그러면 물이 나 이쪽으로 올라갈게 막 올라갔죠. 근데 물방울 하나가 올라가면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물이 야 나도 같이 가. 응집력으로 따라 올라가죠. 그럼 또 여기 있는 유리가 또 끌어당기죠. 그럼 그 밑에 있는 애가 또 따라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지. 그래서 결국은 유리가 끌어당기니까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유리와 접촉판 표면 쪽으로 이렇게 끌려 올라가죠. 그럼 얘가 무한정 이렇게 올라가느냐? 물리를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기 물이 올라갔으니까 물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뭐가 작용하는 거야? 봤냐? 그렇지. 그러니까 봐. 위쪽으로 유리가 끌어당기는 부착력에다가 물이 따라 올라가려고 하는 응집력이 함께 작용하죠. 근데 아래쪽으로는 중력이 작용하죠? 그럼 얘네 둘이서 이거와 같을 때 멈춰버리겠죠. 봤냐? 봤다. 그럼 너네 봐봐. 만약에 관을 졸라 얇은 걸 쓴다 생각해봐. 그치? 왜냐면 엄청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달라지는 게 내 아니니까 마음. 응집력과 부착력이 변하는 게 아니죠. 응. 예. 그럼
그러면 여기 요 힘의 크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올릴 수 있는 중력의 크기도 안 변하겠지. 그럼 여기는 높아져. 넓은 그렇지. 맞네요. 오. 와. 그럼 이거 무슨 저거는 얘기야? 같은 그 그렇지. 질량이거든요. 그렇지. 같은 중력이니까 같은 질량이죠. 같은. 와, 그 얇으면 얇을수록 얘가 훨씬 더 많이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어머나. 그럼 너네 봐봐. 지금 여기부터 여기도 이것도 유리고 이것도 유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모든 물과 유리는요. 너네 자세하게 보잖아. 컵에다가 물 넣어놓고 벽 타고 물이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듯한. 진짜요? 네. 그런 걸 보면 어머. 그런 것들을 보고 딱 너네들이 멋지게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말. 뭐야? 부착력이 더 크네? 자, 벽 타고 올라가는 물을 보고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다고? 와우. 에이 올라갔네. 부착력이 올라가네. 부착력이 음진력보다 더 크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욕먹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 부착력보다 음진력이 더 크다면 벽 타고 올라가는 건 개소리. 밑으로 내려가요. 수은이랑 역시 나야. 맞아요. 수은이죠. 그동이는 어떻게 그럼 돼요? 걔네들이 자기들끼리 막 뭉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것이 뭉쳐서 아래로 내려가고. 뭉쳐서 자꾸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죠. 무대도 안 녹아요. 오, 당근이죠.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봐봐. 수은을 여기다 담궈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밑으로 자, 들어가요. 이게 만약에 수은이야. 비쌀 수은. 텐데 수. 그럼 이게 만약에 수은이야. 수은 가지고 우리는 시험 못하니까 요렇게 되겠죠. 왜? 네. 부착력보다 뭐가 더 크니까? 음진력. 이거는 수은 간의 힘이 수은과 유리관의 힘보다 어떻다는 거야? 더 크다는 거죠. 네. 이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뭉치다 보면 자꾸 어느 방향으로 내려가야 돼? 아랫방향으로. 네. 그럼 이거는 위로 움직이는 거 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위로 움직이는 거 아래로 움직이는 거라기보다는 좀만 쉬었다 합시다. 나가줘야죠. 나 어제 그저께 바닷가 갔는데 너무 추웠거든? 그래서 감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더니 다행이다 했더니 목이 아프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일어나서 그런 거 해가지고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 멀쩡해줘야지. 담요가 너무 얇아. 알았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요렇게 위로 볼록한 건 뭐가 더 큰 거라고요? 응집력이. 네. 아래로 볼록한 거는 얘네들의 경제야. 부착력. 이걸 똑같은 알아야 건 되는 거야. 뭐예요? 아니 나 여기요. 똑같은 거? 하죠. 같아요. 빌력이 똑같은 거죠. 비슷하면 근데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이죠. 현미경으로 하면. 그도미는 어떻게 돼요? 현미경으로 브로민 액체요? 브로민은 자기들끼리 응집력이 워낙에 작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걔네들은 다른 거 하고 하면 부착력이 더 크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세관이든 아래로 움직여도 이것도 모세관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변화가 더 많이 되느냐죠. 자, 모세관 현상이란 부착력과 응집력의 차이로 수면의 높이에 왜 웃어? 높이에 변화가 생기는 거. 왜? 그런데 그런 게 얇으면 얇으면 얇을수록 변화가 어떻다고요? 크다. 잘 일어난다고요. 됐나요, 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몰라요. 너네 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네. 여기 유리관에 식탁이 집에 있다면 아, 거기 물 여기 들어가는데. 물 한 번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물이 어떻게 돼? 갑자기 막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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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짜증나요, 깎기. 그죠? 그러면 그러면 돈 나는데. 거기 종이 한 장 거기다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종이가 그래도 우리 또 거기 안 써요. 귀한 손님 올 때 빼고. 아니 이제 귀한 손님 아니야. 그 친척이나 손님 올 때, 이런 사람 올 때. 그래서 거기다가 종이 딱 집어넣으면 또 종이 쪽으로 물이 쫙 빨려오죠. 종이의 모세관 현상이죠. 근데 뭐, 왜냐하면 종이는요. 종이도 모세관이에요. 당연하죠. 종이는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여기에 틈새 엄청 많아요. 네. 마찰. 이거 김연우 건데. 연필로. 내 거다. 자, 김현웅 물 얼음 구조 틀렸습니다. 네 맞아요. 일동그래프트. 나 서용원 계속 장난쳤습니다. 그래 뭔 거기 개소리야. 틀렸고요. 지금도 지금 장난치고 있어요. 뭔 소리야? 나 그만.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네가 장난치고 있는데 네가 산이 위에 올라가서 목마 타고 있으면서 자, 그만. 자, 나는 뭐 그다음에 가만히 이제 또 앉아있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모세관 현상까지 다 있잖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물의 극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는 물은 용해성이 어떻다라는 거야. 좋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물의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거 바로 뭐가 있어요?
비글. 그런데 앞에 두 글자 뭐 있어? 비밀 표기글. 그러니까 비열이 크고요. 자, 밀도는 어떤? 밀도는 크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물을 제외한 순서인데 그렇지. 액곡이에요. 그렇지. 쟤만 액곡이에요. 그렇지. 물만. 얘네들은 고체가 액체보다 어떻다고요? 더 밀도가 뭐 쓴 작다고요. 거예요 저거? 고체보다 밀도가 액체가 더 크다고요. 되나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이건 표면장 크다, 표면장이요. 기와열 크다, 끓는 점 높다죠. 설명 안 근데 해주셨어요. 모세관 현상은 굳이 뭐 물론 수술하기 설명장 때문에 기와열 설명 안 해주셨는데요. 진짜요? 네. 표면장 여기 현상 아예 안 돼 있잖아요. 뭐 그래프 설명 안 했어? 이거 했는데. 아 이게 기와열이에요? 요게 기와열, 기와가 될 때 이게 용해열. 네. 우리 표면장력 안 했어요? 네. 이거만 했어요 풀립. 아 풀림만 했어? 자, 그럼 표면장력 한번 볼까요? 갑자기요? 갑자기 안 했다니까. 맞아잖아. 자, 표면장력의 정의 중요합니다. 표면장력은 액체에서 생기는 힘이야. 액체가 그들의 뭐를 최소화하려는 힘. 표면적. 그렇지.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힘. 그러니까 결국 지들끼리 끌어 어떻게 당긴다는 거야? 당겨요. 당긴다는 거죠. 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하죠. 아니 그러면 표면적을 당기고 최소화시키려면 그 모양이 바로 뭐라는 걸 설명하는 거야? 부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헬미요, 여기다가 헬미요. 뭐까지 한 거야? 이슬. 아 맞아. 이세가 먼지 끼면 모양이 이렇게 쭉 된다. 그렇지. 문제 거기다가 또 있었어요. 하나. 외방인 물방울이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것 중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왜 우유 옛날에 니네 안 하모르게 서울 아그 서울에 아, 그거 설명해 그렇지. 주셨어요. 뽕뽕 맞아요. 뽕 이렇게 아 돼. 선생님 설명해 주셨어. 그 표면에 그런데 이 빗방울도 떨어질 때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데 왜 애들이 이렇게 타원력이야? 중력 때문에 떨어지면서 구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력이 없다면 얘네들은 완벽하게 동그란 방울이 만들어지는 거죠. 비눗방울? 비눗방울은 이제 걔는 물론 약간 조금 다른 게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표면장력이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있는 저기 중력이 없는 좀 많이 컸어요. 우주 공간에 갔어. 네. 아 그거 그럼 여기 걔네들은 톡톡하면 그렇지.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나요? 동그래. 다 동그랗죠. 이렇게 자르면 또 동그래지고 자그만 동그라미가 되겠죠. 사실 이런 게 표면장력인데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게 뭐가 있니? 너네들이 이렇게 물에 바늘 띄우는 거 해본 적 없죠? 바늘이요? 바늘.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가라앉았는데. 그러니까 그럼 가라앉죠. 가라앉아야 정상인 거예요. 왜냐면 바늘은 철로 만들잖아. 철은 밀도가 얼마냐면 7.8g/cm 세제곱센티미터야. 이렇게 높지? 자, 물의 밀도는 얼마죠? 1. 1.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철은 물에 가라앉는 게 정상이죠. 배는 그런데 상상을 해봐. 우리 수소결합이 물 분자가 막 표면에서 야 이리 와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죠. 그런데 요 수소결합 위에다가 살포시 이렇게 그렇게 되면 돼요. 올려놓는다면 얘네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 있어? 떠요. 위에 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 무게 주시고 못 맞추고 이렇게 하면 쑥 들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바늘에 물을 띄울 때는 절대로 니네 천천히. 그냥은 띄울 수가 없어요. 천천히. 이렇게 했을 때 톡. 그럼 툭 빠지죠. 그럼 바늘 띄울 때 먼저 천천히. 휴지 내보낸 휴지 한 장 있잖아요. 맞다. 휴지 빼요 그런다. 휴지 한 장을 여기 안 빼도 돼요. 물 먹어서 가라앉아요. 그래요? 휴지 한 장을 먼저 넣고 그 위에다가 바늘을 놓으면 휴지는 물 먹어서 가라앉죠. 그리고 바늘만 그 위에. 상상하는 거야. 수소결 여러 줄의 수소결합이 걔를 지탱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상상했어? 밑에 수소결합이 여러 개가 막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상상을 하는 게 줄다리기. 줄다리기를 수소결합을 생각하는 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근데 줄다리기에다가 가운데 줄이 툭 끊어졌어. 그러면 그 줄을 기점으로 끊어진 곳을 기점으로 양쪽으로 퍼져. 끌려가죠. 그러다가 넘어지죠. 줄이 자, 끊어지면 안 되죠. 줄가 되게.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바늘이 이렇게 떠 있어. 그런데 요 물에다가 이물질, 가장 대표적으로 비눗물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여기쯤에다가 비눗물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줘. 줄다리기에 줄이 끊어진 거야. 왜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물과 물 사이에 틈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뭐가 끊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갑자기 여기 있는 줄이 확 끊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자 생각해봐. 떨어지지 않아요? 손이 물이야. 안 떨어져. 손이 물이면 물이 여기서 끊어졌다면 끊어진 걸 기점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바늘이 이 위에 있다면 이렇게 해서 이 물을 따라가겠죠.
그런데 바늘이 이쪽에 있다면 이 물을 따라서 이렇게 가겠죠. 근데 가운데 있으면요? 가운데 있으면 퐁당 빠지겠죠.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라고 말한 이유가 뭐야? 여기가 끊어졌으니까 이걸 기점으로 여기는 왼쪽으로, 여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럼 그 움직이겠죠. 가운데는 만약 여기다 비눗물 떨어뜨리면 얘 퐁당 떨어지죠. 아래쪽으로 가라앉아 버리죠. 당연한데. 그럼 그 벌어진 가운데는 뭐좀 가운데는 눈에는 안 보이죠, 여러분. 야, 수소결합이 끊어지는 게 눈에 보이면 그 눈은 완전 슈퍼 눈이죠. 슈퍼 눈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바늘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물다가 있는 움직이는 거. 그렇지 물이 움직이는 거죠. 그럼 오케이? 그 가운데는 이렇게 밑에 놓는 거. 아이 부딪히면 물이 다시 이렇게 다시 다 들어오지. 예, 물이 이렇게 해서 벽타 올라가면 큰일 나지.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험할 때 어떻게 실험하냐면 이건 바늘 띄우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 아까 내가 알려줬잖아요. 그렇게 띄우면 뜹니다. 엄마한테 바늘 하나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나뭇잎도.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조금 두꺼운 종이 있잖아요. 두꺼운 종이 물 안 먹는 종이를 이렇게 별 모양으로 오리는 거야. 왜안 돼? 진짜로 한번 해봐서 되게 신기합니다. 별 모양을 오려가지고 여기 한쪽 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컵 잘라야겠다. 보통은 뭘 하라고 하냐면 종이컵 좋아요. 그 여기다가 실제로 시험할 때는 너네 수정액 알아요? 수정액? 응. 액체로 된 수정액. 알아요. 그거를 한쪽에다 좀 위로 올라오게 꾹 짜는 거야. 물풀도 되지 않아요? 물풀은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오래 수정액이 걸리잖아. 뭐예요? 그런가요? 너는 그냥 수정 테이프로 해도 돼. 네. 수정 테이프를 좀 몇 겹을 발라야 돼. 그러면 몇 겹이? 좀 살짝 위로 올라오게. 아주 살짝이면 돼. 내가 볼 때 5겹 정도면 될 것 같아. 와우. 하나, 둘, 셋, 넷, 5가루. 근데 다 같은 방향으로 발라야 돼. 이렇게. 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럼 오므라 되나? 아니요. 얘가 돌아. 돌아요. 빙글빙글? 어쩌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걔는? 비눗물을 이렇게 떨어뜨리잖아. 그럼 여기 막혀갖고 못 가잖아.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 안 돼. 이쪽으로 막혀서 못 가고 그럼 비눗물이 여기로만 떨어지잖아. 그럼 아까랑 똑같이. 여기가 끊어지니까 물이 이걸 기점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움직이죠. 그렇지. 물이 움직이죠. 그럼 여기도 비눗물 떨어뜨리니까 여기로 나오잖아. 네. 그럼 여기가 끊어지니까 이렇게 움직이죠.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빙그르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버리는 거야. 시계 방향도 좀. 시계 방향으로 돌려면 이거 어디다가? 이쪽에다가. 원형이 나겠지. 이게 전부 다 표현 장력 이용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비눗물을 떨어뜨리면 뭔가 변화가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있지 이런 거 너네 세수할 때 너네 좀 사춘기잖아. 얼굴에 좀 기름 좀 나오나요? 여드름? 그냥 몸에 나와요. 몸에 나와요? 그래서 이 세면대에다가 비누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물 받아놓은 상태로 물을 얼굴을 이렇게 한 번 하고 나면 그 위에 표면에 기름 쫙 뜨는 거 알아 몰라? 어떻게 그래요? 제 형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제 형 여드름 진짜 많아요. 아침에 세수할 때 자고 일어나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아니, 근데 음. 제 형은 다른 사람들이 심할 때는 별로 안 심했는데 별로 안 심한 게 고1 때까지 왔어요. 좀 늦게 온 거지.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여드름이 많이. 뭐 괜찮아.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기름이 그렇게 쫙 깔려 있는 데다가 손가락에다가 이게 비누 이렇게 물 묻은 데 상태로 비누 이렇게 해가지고 네 거야? 그 기름이 있는 데다가 손가락 한번 딱 놓잖아? 그러면 홍에 갈라지듯 기름이 비누물에 쫙 갈라져 진짜로. 진짜 더러워요. 해왔어요? 그게 이게 여자들 화장하잖아. 화장 지우고 그럼 여기에 기름으로 지우거든. 그럼 그게 뜰 수밖에 없어. 사용 안 돼요. 자, 이게 바로 표면 장력의 가장 대표적인 실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럼 만약 이렇게 생각해봐. 이게 물 위에다 종이배를 띄워놨어. 똑같은 거야. 종이배를 띄워놨어. 그럼 그쪽 한쪽에다 비눗물을 떨어뜨렸어. 그럼 움직여요.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 뭘 이용한 거라는 거야. 표면 장력을 이용한 거라고. 네. 아예 100% 비눗물에 띄울 수도 있잖아. 그러면 실험을 하는 게 무의미하지. 근데 100% 비눗물에 물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네? 왜요? 그거는 마치 더러운 물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린다는 거고 똑같은 얘기잖아. 그럼 달라지는 게 야. 아니 그러면 자, 깨끗한 물에다가 더러운 물 딱 하나 떨어뜨리면 그러면 떨어뜨린 부분의 표면 장력이 끊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거는 물들끼리, 물 분자들끼리 수소결합을 한다는 거잖아. 근데 이 물질이 들어가면 수소결합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끊겨요. 그럼 끊긴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오른쪽에 봐봐. 물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낮에 바닷가에 나가면 모래가 물보다 뜨거워. 비열. 네. 그렇지. 뭐 때문이다? 물의 비열. 비열이 모래보다 더 작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 이거 근데 밤에는 비열일 모르가 때 붙여서. 우리는 비열과 함께 질량, 열용량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과학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떻게 물과 모래의 질량이 같은 것은 아니죠. 네. 자, 우리 온도가 변하는 건 시엠타. CM탁이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T는 시엠분의 C 곱하기 M분의 Q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열 곱하기 질량이 C 크기 분의 때문에 델타 T가 어떻게 된 거야? 낮은 거죠. 낮아진다. 우리 C 곱하기 M을 뭐라 그래? C 열. 대문자 C. 용량. 그렇지. 대문자 C, 캐퍼시티, 열용량이라고 하죠. 해봐서티. 자, 그 다음에 해안 지방에서는 밤낮에 부는 바람의 열용량? 방향이 다르다. 저는 이것도 다르죠. 비열, 순환 열용량. 이렇게 순환되는 거. 그렇지. 그게 뭐 때문이라는 거야? 열용량 때문이라고요. 오케이? 이게 중학교에서는 비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용량이라는 단어를 안 배우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비열 곱하기 질량의 관계가 있는 거죠. 너네 왜 안 쳐지고 문제 푸는 거야? 더러워지는 아, 사람을 저 세탁하는 필기하면서 물에 쓰면 되죠. 자, 근데 3번에 같이. 더러워진 옷감을 세탁하는데 물을 쓴대. 그러면 물이 때를 어떻게 하는 거야? 녹여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의 용해성 때문이죠. 야, 너네 봐봐. 아무리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은 야 물로 빨래라는 이유가 뭐야? 물이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애기들은 물이 많아서요, 물이 싸서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비눗물 근데 만약에 석유가 물보다 더 싸, 그럼 석유로 빨래하면 어떨 것 같아? 망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싸서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자, 물의 무엇이 크기 때문이라고요? 물이 용해성. 희귀하다면 아이씨, 물이 희귀했다면 우리 망했죠. 이런 인간의 그런 생명체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없었겠죠. 자, 근데 네 번째. 얼음이 물 위에 뜸으로 추운 겨울에도 호수나 바닷속의 온도가 일정하게 된다. 자, 그거 밀도. 그렇지. 저 이거 물의 문제에 밀도가 나왔어. 얼음의 맞아. 밀도보다 어떻기 때문이야? 크기 때문이죠. 그럼 너네 호수나 바닷속의 가장 깊은 곳에 물의 온도는 몇 도시라고요? 4도씨. 굿. 왜 그렇다고? 4도시 물의 델타 밀도가 같은 제일 밀도가 밀도가 제일 커요. 맞아. 1이요. 그 다음에 플립에 맺힌 이슬이 표면장력. 유난히 표면장력. 이것도 오염된 지역은 동그랗지 않고 살짝 파지. 보일러에 물 넣어요? 보일러에 바보, 아저씨. 수도가 켜졌을 때. 너는 자. 관심 없어. 그게 아니라 연우야, 너 보일러 니네 집에 보일러 틀었어. 네. 그럼 보일러 튼다는 거는 무슨 의미야? 방바닥에 뜨거워진다. 그 방바닥 안에 그 지나가는 아, 게 뜨뜻한 수증기. 뜨끈한 물. 비열? 물은 물. 근데 야 겁나 뜨거워지면 수증기가 나. 아이고, 아이고. 거기 안에서 안 끓어. 큰일 나. 비열인가? 그럼 끓는자? 이렇게 관 터져. 비열. 비열. 왜냐하면 사실 그것도 열용량이에요. 비열인데요. 비열이 클수록 델타 T가 작죠. 오케이? 형 근데 7번에 있잖아요. 자, 그럼 보호병 아랍인들은 사막을 횡단할 때, 야, 니네 이거 보호병 커버셋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사람들이 보온병 들고 양가죽. 다니자고 확 지랄. 있겠냐? 자, 이걸 양가죽이라고 하는데 어? 플라스틱 병이 아니라 그냥 생각해봐. 이거 양가죽이라고 해. 가죽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뭐가 촘촘. 있을까요? 그거. 틈이 있죠. 물을 담아놓으면 물이 빠져나와요. 어떻게? 그럼 빠져나오면 물이 자, 근데 그게 한꺼번에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몽글몽글? 조금씩. 아, 안 보이도록. 그것도 몽글몽글도 아니고. 살짝만 지나지 안 보이도록. 그런데 그럼 당연히 이거 밖으로 삐져나오네 날아가겠죠. 응. 자, 근데 너네 손에다가 물 발라놓고 이렇게 날아가면 시원해지지. 그러니까 얘가 날아가면서 열을 빼앗아 가지. 아.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뜨겁지 미쳤다. 않다는 거야. 끓는자? 이거는 비열? 기와열. 와, 물이 물을 날아갈 튀기면 때 좀 물이 날아간다는 건 물이 기체로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열을 빼앗아가는 양이 상당히 많다는 근데 거죠. 기화열이 높으면 그 끓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물 끓일 때 엄청 오래 걸리는 거야. 너네 물을 끓인다는 표현은 니네들 라면 끓일 때 펄펄 끓는 거 이게 물이 끓는 게 아니라 기체가 되어서 날아가는 거를 끓는다고 하는 거죠. 그 라면 하나가 담겨있는 그 냄비에 있는 물을 전부 다 몽땅 다 날려보낸다고 생각해봐. 그런 거 해본 적 없잖아요. 엄청납니다. 뭐 100일까지 안 가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와. 자, 그러니까 기와열이 크기 때문이죠.
자,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 연우야, 큰 소리 근데 읽어. 마지막에 있는데. 한증막의 온도가 100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화상을 입잖아요. 맞아. 한증막이 뭐예요? 이거 이렇게 순간적으로 방막. 졸라 뜨거운 사우나. 아싸. 나도 잘 안 들어가는데 니네 목욕탕 공중 목욕탕 가본 적 없어요? 최대가 46도인데? 되게 뜨거운 데 있어. 그 안에 들어가잖아? 그럼 할머니들 막 이렇게 수건 이렇게 뒤집어 쓰고 들어간단 말이야. 나는 거기는 감히 엄두도 못 내는데요. 수건 뒤집어 쓰고 들어가고 땀 질질 빼고 나와. 거기 진짜 100몇 도 이렇게 써있어. 와, 근데 진짜 얼마나 땀 더워. 빼가지고 땀이 그 선생님, 온도 빼는 그거 거. 아니 절대 50도도 아니에요? 그렇게 뜨거웠는데. 땀 나가지고 외치잖아. 그럼 이게 날아가잖아. 온도 그러니까 차가워져요. 여기는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야. 시원한가? 시원까지는 안 시원하진 하겠지. 졸라 않겠지. 답답하겠지. 화상은 그러니까 화상을 입을 정도는 왜 들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절대로 얼굴에 뭐 바르고 들어가지 말라고 써있어. 바르면 땀이 안 나니까 바로 화상. 뭔 얘기인지 알지? 화장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끓는 점. 응? 목욕하는데 화장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왜 그 목장 가지고 얼굴 이렇게 몸에다 바르는 사람도 있거든. 바르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죠. 타서요? 거기 땀이 안 나니까 새카맣게 타서 화상 입지. 그럼 끓는 점. 그럼 선탠 아니 하려면 기와요. 키워요. 선탠 하려면 거기 딱 여러분 끼고 땀 나면 시원하다. 이거 무슨 열이야? 기와요. 기와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네. 근데 뭘 읽어요? 뭘 아주 읽고 그거 한증막 아니 그 양가죽 사막. 큰 소리로 한번 읽어줘. 지우개 듣게. 아랍인들은 사막을 횡단할 때 양가죽통에 물을 넣어서 시원한 물을 마신다. 기하여. 근데 그렇지. 공병이 더 시원하죠. 뭐래? 공병이 더. 무겁잖아 이 새끼야. 너 보온병. 양가죽은 가볍지. 너 보온병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 보온병이 철이야, 무거우면 걘. 그 안에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진공. 일단 바깥쪽에 스테인리스 반쪽 철. 네. 그 그리고 다음에 안에 진공. 유리 그렇죠. 진공이지만 진공 양쪽에 유리가 있잖아. 그리고 그 안에 철도 그거 있어요. 또 스테인리스 또 돼 있고. 그 반사시키는 그 그렇지. 응. 그거 보호색. 은박지 아니 은박지. 근데 그건 아는데 어째 그건 타마 아니 그 뭐냐 낙타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한대. 아니 근데 낙타 너는 보온병 가지고 가. 양가죽통이 없으니까. 그래요. 네. 전 양가죽통. 자 됐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몇쪽 보여요? 자 너무 쉬워서 질문이 없었다 이거죠? 근데 이 접합 있기만 한 이건 뭐예요 아저씨? 그러게요. 굿. 아 그럼 지난주에도 몸만 오신 거예요? 굿. 아 이거 지난주 숙제였잖아요. 아 이런. 아 와 되게 컸다. 너는? 저는 했죠. 오. 저 증명까지 했잖아요. 오. 굿. 아 많이 안 잘 하셨구나, 났어요. 아저씨. 아 근데 니네 너 그래서 휴강인 줄 모르는 거 아니야? 영상 안 봐가지고? 전 영상 봐서 호강인 줄 알았어. 너 근데 영상 안 이거 봤어? 난 영상 종례는 봤어. 얘는 영상 봤는데 눈치가 없어서 얘는 그러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난 그, 그건 아니 그러니까 내 얘는 뭔 얘기는 눈치가 영상 보고 선생님 휴강이라고 했네? 그럼 쌤한테 선생님이 다음 주 휴강이야 그 문자 한번 보내줘 그랬어. 저 덕분에 살았어요. 애들이. 휴강이 없어요? 아, 너 안 왔지? 휴강이었어. 선생님 근데 유산 알았어. 네, 휴강이라고 얘 하면 아팠잖아요. 그래서 얘 우리 셋이 왔는데 제가 엄마한테 이거 휴강이라 써있는데 이거 휴강 아니냐고 쌤한테 물어봤는데 휴강 이를 리가 없다고 확인해볼 필요도 없다고 그냥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갔거든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전 시간도 안 오고 우리 선생님 그럴 때도 가끔 있긴 한데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엄마한테 아니래요. 근데 이거 이심스러워서 쌤한테도 전화를 한 거예요. 맞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청 탓했어요. 엄마. 아니 선생님. 엄마. 선생님 근데 수원이 표면장력이 더 높아요. 아씨 엄마 절대 아니라고 아까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잖아. 근데 추우는 아, 표면장력이 정말 물보다 클 짰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야? 물은 분자. 강남철. 그만 안돼 하지 마. 뭘요? 수원은 집중해서 들어. 맞아. 수원은 금속결합.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금속 결합력이 분자 간의 힘보다 크죠. 네. 그러니까 너네 수온끼리 담기는 힘은 커요. 물보다 몇십?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엄청 큽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수온에다가 아무리 물을 떨어뜨려도 수온 속으로 물이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물은 튕겨져 나오나? 위에 아니 그냥 위에 있죠. 위에 정도. 밀도가 더 크니까. 그러면 뭔가 그 수온층이랑 물층이랑 네, 두 개로 나누어지죠. 아그 장식품 그런 거 그럼- 많잖아요. 그럼 수온에 색 입힐 수 있나요? 못 입혀요? 색소 못 넣어요 수온에?
넣을 수 있겠지 그래도? 모르나? 그냥 소금으로 넣기가 하자. 어렵죠. 그냥 소금으로 하자. 소금 조금 넣고 소금 많이 넣고. 그래서 물 용해성이 있는. 왜요? 설탕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색을 왜 입히려고? 예쁘잖아요. 아니 은색이 뭔가 예뻐 그리고 보이잖아요. 수은은요 예쁘고 자신감에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맞아요 아주 위험해요. 수은에 불 붙이면 뻥! 지랄하네. 자 그다음에 50 잠시만요. 완자 58쪽 가보세요. 완. 오늘 대빵 중요한 거 오세간탕 하나. 안 해요? 다 있나? 이제 왜 저래 쟤? 오세간 다 있어요? 모세가 다 있잖아 있잖아. 지금. 에이. 겁나 열심히 여태까지가 다 수은 있구만. 저거 했잖아. 자 여러분 동작평면 나온다. 표면 신기한 장력은 여기 왜 동작평면 나와요? 자 다시 표면 장력은 몰라. 액체가 자기들끼리 당겨서 동그랗게 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장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애들이 표면 장력이 가장 큰 것들입니다. 액체들은 표면 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크기가 다를 뿐이죠. 됐나요 여러분? 자 네. 그 다음에 뭐야? 쉬는 왜 시간. 이거 자꾸 올려? 아니 쉬는 시간이면 알려주는 거. 너 아까 몇 개 해놨어 너? 저안 해놨어. 무는 100도씨에서 700도씨. 너가 이제 장금이지 어떻게 풀었어? 아니 나 못 풀었어. 쌤 지문으로 푼 거 아니에요? 쌤 엄지손가락 해가지고. 나못 풀었어. 뭔 소리야? 왜 알람이 계속 올려? 그러니까 누가 했어? 너! 뭔 소리야? 난 안 했지. 진짜 용환이스럽다. 아, 침 닿았어. 무는 100도씨에서 저는 안 710 했으니 mm 돼요. 짠.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증기압력인데 왜? 엄청 중요한 거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58쪽 이거 설명 잘 들어야 돼. 또 삑사리 내면 안 돼. 이번엔 숙제가 적겠지? 숙제 많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는 그런가? 네 숙제 많지 않아요. 한 장 반인가요? 그 장만. 산이가 자. 세 쪽 초과면. 중간에 끊지 마시고요. 네. 하나 끝. 자, 지금 이거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 화학 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랍니다. 제목은 증기압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화학원에서는 이런 단어는 배우지 않았어요. 그럼 화학원에서 배웠던 거 설명 한번 해볼까요? 야, 이렇게 비커 안에다가 물을 넣어놓을 거야. 증발해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증발해서 표면에서 물 분자가 막 움직이다가 호락 날아가 버리겠죠. 그럼 저기 뚜껑 열어놓고 며칠 지나면 물 어떻게 돼? 없어져요. 없어지죠. 그런 거는 병신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뚜껑을 닫아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맺혀요. 유리막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니? 얼음 너무 좋은데. 분명히 표면에서는 물에 뭐가 일어나? 증발이 일어나죠. 네. 그럼 이런 건 우리는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변한다. 거죠. 그럼 얘네들은 증발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럼 여기 화살표를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증발 속도라고 할 거랍니다. 그러면 아니 여기 있던 수증기가 막 이렇게 생겼잖아. 네. 그럼 얘네들은 막 나 기체 자유로워 아이 좋아 막 이러면서 막 움직여 다니죠. 네. 근데 움직이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잃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물. 힘들어. 나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야지. 퐁당 하고 들어가죠. 물론 이 표면에 다 맺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걸 그냥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어머나. 아니 그럼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로 변하네요.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배웠어.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배웠어요? 지랄하네. 결. 열. 그래. 역시나 초등학교. 닥쳐. 은결 또는 응축이라고 하죠. 그러면 빨간색 화살표는 응축. 그럼 지금 보니까 증발하는 게 더 많아? 응결하는 게 더 많아? 연결. 저 바보. 뭔 개소리야. 정말 너 때문에 죽었잖아. 뭔 개소리야 진짜. 근데 얘 우는데요? 아니 나 하품한 거야. 처음에는 증발 속도가 아, 좀 집중. 응결 속도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다. 크다는 거죠. 근데 같아질 때가 동작평면. 그렇죠. 그럼 너네 봐봐. 아니 그러면 지금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는 시간이고요. 여기는 속도야.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증발하는 화살표 내가 몇 개 그렸어? 4개 그렸죠. 그런데 응결하는 화살표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럼 시간이 지나면 알짜 증발량이 3개나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수증기 개수가 많아지겠죠. 그럼 그 중에 일부가 또 어떻게 돼? 또 힘들어. 또 증발. 들어가 버리겠죠. 아니 그럼 뭐야? 아니 화살표 하나 둘 셋 4개 증발 속도는 그대로인데 선생님 보니까 응결 속도를 늘리게 그렸네? 그러면 이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증발 속도는 좀 이따 다 설명할 거야. 왜 변하는지. 증발 속도는 이게 변하지 변하는데? 않는데 은결 속도는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서 언젠가는 그 둘이 만나요. 만나게 되죠. 아, 이렇게 그 둘이 만나면이라는 거죠. 근데 더 커질 수도 있죠. 어떤 거? 아니요. 아,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얘 어떻게? 하지만 그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지금 여기선 얘네들이 같아졌죠. 같아져. 어머, 그럼 너네 봐봐. 빠져나가는 놈이랑 들어가는 놈이랑 같으면 이제는 더 이상 물이 줄어들지 맞아요. 않겠죠.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두 변화의 속도가 같을 때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동적 평형. 기억나죠? 자, 그럼 이제 여기부터 확투. 어머, 아니 그럼 동적 평형이 이루어진다고? 그럼 이 위에 남아있는 수증기 분자의 개수는 더 이상 늘어나? 안 늘어나죠. 자, 중요한 겁니다.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더 이상 수증기의 개수는 불변이네요. 그럼 여기 공간 안에 들어있는 자 일정한 부피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개수는 불변이네요. 어머머머. 그러면 수증기의 개수는 자 기체니까 기체 공식으로 들어가 볼까요? P 곱하기 V는 nRT. 자 그러면 부피분의 n 자 RT 분의 이렇게 남겨놓을 거야. RT. 그러면 P는 V분의 nRT 네.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여기 뭐 R을 항상 일정하잖아. 네. 그 온도는 이런 거 할 때 변하게 실험하면 실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그럼 결국 뭐야? V분의 이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 개수가 변하지 않는 건 그 안에 뭐도 안 변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 압력도 안 변하죠. 자 이렇게 중요한 정의가 나옵니다. 동적 평형일 때 증발된 기체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 어렵다. 자, 동적 평형일 때 증발된 기체의 압력.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증기 압력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기체의 압력인데 증기 압력은 언제만 낼 수가 있는 거야? 뭐일 때만? 동적 평형일 때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응축이랑 응결 중에 뭐가 더 나왔어요? 응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아기 때는 응결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요. 고등학교 때는 응축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렇구나. 초등학교 연결이라나. 연어는 맞아요. 단축이에요. 자, 산이는 제 노축이 노인. 야야야야야, 안 돼. 제대로 일어나 앉아. 아, 여기가 편해요. 얘 엉덩이 아파요. 허리. 그러니까 의자에 제대로 앉아.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게 중요한 거야. 증발 속도는 왜 이렇게 일정하죠? 그러면 양이 여러분, 똑같으니까. 완전 우리 양이 똑같잖아. 증발 속도가 도대체 뭐니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많이? 그럼 증발 속도란 바로 뭘 가지고 증발 속도라고 하는 거니? 정말. 자, 액체 표면에서죠. 그런데 꼭 증발 속도는 단위 면적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좁으냐 넓으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 면적에서 또 하나 속도니까 반드시 시간 개념 들어가죠. 네. 단위 시간 동안 증발하는 분자수. 이거를 우리는 증발 속도라고 하는데, 자, 그럼 너네 생각을 해봐. 제일 쉽게 여러분 증발을 잘하는 건 잘 날아가는 거죠. 네. 잘 날아가는 거는 인력이 약한 거야, 강한 거야? 약한 거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증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자간 인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자간 인력이 어떨수록 약할수록 증발 속도가 어떨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맞아요. 그렇죠. 어머, 그럼 너네 봐봐. 에이그, 그럼 분자간 인력이 바뀔 수 있는 조건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압력? 딱 두 개. 응? 노노노. 온도. 온도. 오케이. 하고 분자요? 분자. 아. 그러니까 분자의 종류가 바뀌지 않는 한 인력은 바뀌지 않아. 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분자의 종류가 같아도 온도가 바뀌지 않으면 인력이 바뀌지 않아.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봐봐. 물이라는 액체의 종류 안 바뀌었죠? 내가 여기다 액체라고 써볼까? 우리는 액체 설명하고 있으니까. 물이라는 액체의 종류가 안 바뀌죠? 그 다음에 온도 안 바뀌죠? 네. 그럼 절대로 증발 속도는 변한다는 거야. 바뀌지 않는다. 그렇지. 바로 이겁니다. 불변.
그러면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간 인력이 약해지겠지. 왜? 분자가 마구마구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실험을 어떻게 하는 거니? 자, 여기 또 이거 그래프 해석할 겁니다. 지금 요 까만 그래프를 T1이라고 해볼 거야. 그럼 너네 봐. 야, 그럼 여기 맨 처음에는 알짜 증발량이 요만큼이었죠. 그럼 그 다음은 알짜 증발량이 요만큼이네? 그 다음은 알짜 증발량이 요만큼이죠. 그러니까 각 시간에서 알짜 증발량을 다 더하기 하면 요 그래프의 면적이 되겠네요. 네. 그럼 이 그래프의 면적, 그렇죠. 이 면적이 총 기체 분자의 몰수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엇과 완전히, 그렇지, 이게 적분이죠. 이게 완전히 무엇에 비례하는 거야? 증기압력에 비례하는 저는 거죠. 증기압력이에요. 증기압력에 비례하는 거. 아니면 어머. 자, 그러면 봐. 아니, 나 온도를 좀 높일 거야. 그럼 온도를 좀 높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온도를 높이면 인력이 약해니까. 증발 속도가 늘어나요. 그렇지. 그러면 증발 속도가 늘어나는데 이게 T2야. 응. 그럼 여전히 또 언젠가는 뭐에 비례해? 맞나요? 그렇지. 그럼 당연히 또 면적이 비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증기압력과 넓어질 수밖에. 그렇지. 자, 그럼 봐봐. 요 까만색 면적, 요 초록색 면적이야.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그릴 거야. 오늘의 포인트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여기는 온도. 자, 까만색 온도 T1 한번 써볼까요? T1일 때 증기압력, 까만색 면적. 그럼 여기 증기압력. 면적이 요만큼이었다고 쳐봐. 그러면 T2일 때 면적이 좀 늘어나죠. 그래서 요거를 온도마다 측정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런 걸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말한답니다. 네. 자, 이런 걸, 자, 오늘 처음 하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증기압력 곡선. 자,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 곡선. 그리겠어요. 당연히 다음 시간에 시험이죠. 시험에 나오겠죠. 그럼 너네 봐봐. 아니 그러면 너네 그냥 이번에 액체의 종류를 바꾸게 할 거야. 똑같은 30도씨인데 물이 더 잘 날아가 에탄올이 에탄올이요. 하죠. 그럼 너네 봐봐. 아니 선생님 이거를 물이라고 쳐봐요. 쳐봐요? 에탄올도 그러면 급격히? 저 여기다가 에탄올 그릴 거예요. 그럼 같은 온도에서 물보다 자 같은 온도에서 물보다 에탄올의 증기압력이 더 높아요. 그렇지. 그럼 여기다 그리면 그 어떤 온도에서도 다 높을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당연히. 에탄올은 물보다 더 높은 곳에서 그래프가 띠리리리리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평행하고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에탄올의 증기압력 곡선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기분 나쁘니까 A, B라고 한번 해봅시다. 네. 자, 문제 1. A하고 B하고 증기압력은 누가 더 커? 그래프를 뻔히 그려주고 에탄올. 묻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왜 에탄올의 증기압력이 더 큰 거야? 분자 간의 인력이 작아서야 커서야? 작아서. 그게 시험 문제인 거야. 여러분, 그럼 이제 그 다음 그 다음 포인트. 여러분, 액체끼리 세게 끌어당기면 끓는 점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에탄올하고 끓는 점. 에탄올하고 끓는 점 물하고 누가 더 높아? 물이요. B가 더 커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끓는 점 보이는 포인트. no. 그러니까 결국은 증기압력 곡선으로 우리 결국 알 수 있는 거 그들의 뭐를 알 수 있어? 끓는 점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이야. 그래서 끓는 점이 뭔데? 너네 봐. 우리 초딩한테 초딩한테 끓는 점이 뭐야? 우리 초딩인데요. 아 그러니까 끓는 점이 뭐야? 그 라면 끓일 수 있는 온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래 이제 여러 나름의 표현할 수 있죠. 라면 액체가 중요하죠. 기체가 라면 겁나 되는. 맛있어. 액체가 기체가 된 온도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끓는 점의 정의를 이제 우리는 내려요. 정확하게 외울 겁니다. 우리. 그럼요. 이거 고등학교 3학년 화학 2에 나오는 거예요. 끓는 점의 정의는. 와 대박. 자, 너네 봐봐. 지금 이거는 액체 표면에서 막 증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걸 좀 더 단순화시키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얘가 여기 액체 속에서도 막 날아가야 끓는 거잖아요. 그럼 바깥쪽에서 누르는 거보다 나가려고 하는 게 약하면 얘는 끓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면 최소 이거와 이거 두 개가 같아야 그때부터는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물리 그 마찰력, 정지마찰력 뭐 이런 거 비슷한 개념이에요. 오 대박. 그럼 너네 봐봐. 밖에서 누르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대기압이라고 하잖아요. 네. 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애들 막 나가려고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네. 증기압력이라고 아, 한단 증기압.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언제부터 끓기 시작하니? 얘네 둘이 같을 때야. 이렇게 되는 거야. 왜요? 그러면 잘 봐봐. 먹을 때. 너네들이 이런 게, 자, 이렇게 하면 끓어, 안 끓어? 안 끌어. 안 끓죠? 그럼 끓으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1번. 증기압력으로 대기압을 그렇지. 한꺼번에 다 알겠어. 역시 맞아요. 끓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온도를 높여요. 그렇지, 온도를 높여서 맞아요. 압력을 증기압력을. 낮춰요. 그렇지. 또 하나는 얘를 낮춰서 증기압력과 대기압이 역시나. 같아지도록. 자, 그럼 역시 증기압표는 바로 뭐야? 얘네들이 말한 거의 핵심은 증기압력과 대기압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네. 자, 끓는 점에 정의 외울 겁니다. 너네 멋지게 잘했어요. 그쵸? 네. 그럼 쉬는 끓는 시간. 점이란 끓는 점은 끓는 점은 꼭 온도예요? 네, 온도. 점은 다 온도야. 아. 점자로 끝나는 모든 훨씬 말은 다 온도예요. 끓는 점, 녹는 점, 발압점 이런 것들 있죠. 다 온도예요. 자, 그럼 끓는 점이란 네. 이거 엄청 중요한 거 하나 할 거야. 액체의 증기압력과 비례? 대기압이 대기압이 어떨 때? 같을 때부터 그렇지. 대기압이 같을 때의 온도. 온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BP. 끓는 점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술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조금거리는 마술. 온도에 따른 증기 압력 곡선이었죠. 이거를 말 바꾸기 할 거야. 정의에 따라서 액체의 증기 압력과 대기압이 같을 때, 자, 증기 압력과 대기압이 어떨 때? 같을 때 온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끓는 점. 그럼 너네 봐봐. 이거 분명히 조금 아까는 온도에 따른 증기 압력 곡선이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정의에 의거해서 자, 정의에 의거해서 말 바뀐 거 봐봐. 대기압에 따른 끓는 점 곡선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건가?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 그래프가 둔갑한 거야. 끓는 점 그래프. 자, 무엇에 따라서? 정의에 따라서. 자, 산이야, 끓는 점의 정의 얘기해봐. 760이에요. 액체의 증기압 아니 나 액체의 증기압력과 대기압이 같을 때의 온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끓는 점. 다시 얘기해봐. 액체의 증기압력과 아. 대기압이 같을 때요. 같을 비례 때의 온도. 끓는 점. 그래, 온도. 끓는 점이라고 한다. 네. 자, 용환이 얘기해봐. 뭐요? 끓는 점의 정의. 난 안 보고 말하지. 네. 그 대기압이랑 그 틀렸어요. 액체의 뭐?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을 때의 온도를 끓는 아니 점. 그러니까 순서 바꿔서 이렇게 상관없죠. 네, 다시 해봐. 네. 아이씨 얘네들 또 뭐라 그러니까 액체 증기압력이랑 대기압 1학이라 했어요. 매우 중요한 얘 좀 모질라. 포인트를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왜 윤사 모질라. 자, 액체의 증기압력과 대기압이 같을 때의 온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끓는 점. 자, 그러면 여기 와볼까요? 헐! 아니 그러면 너네 봐봐. T1 30도, T2 60도. 헐! 그러면 30도도 끓는 점이고 60도도 끓는 점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 맞아요. 이게 이제 갑자기 둔갑했잖아. 무슨 곡선으로? 끓는 점 곡선으로. 그럼 뭐야? 이제 화학투를 배웠잖아. 물에 끓는 점이 몇 도씨야? 20도. 다 라고 말해도 맞아요. 야, 물에 끓는 점 몇 도씨야? 50도. 라고 말해도 맞아요. 헐, 이런 개. 마이너스 이게 뭔 소리지? 173도 소리지? 그건 물이 아니고 얼음이니까 끓는 점이라고 말을 못하죠? 어머나. 그런데 너네들은 물에 끓는 점 몇 도시라고 알고 있어? 100도요. 100도시라고 알고 있죠. 그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 이상하네. 왜 딱 100도라고 했지? 자, 그러면 30도도 끓는 점, 100도도 끓는 점, 50도도 끓는 점이야. 그러면 그렇지. 바로 이제 액체의 증기압력이 그러니까 대기압도 일기압일 때가 있죠. 이거를 만인이 말하는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기준 또는 표준 끓는 점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거야. 760mm 써있는 뒤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끓는 점을 100도씨라고 하는 건 바로 기준 끓는 점을 말하는 거야. 아, 그러면요. 대기압이 몇 기압일 때? 1기압일 때를 말하는 거군요. 우리들은요. 자, 물에 끓는 점이 100도씨라고 정해진 거는 대기압이 몇 기압일 때를? 그렇죠. 그러니까 야, 기준 끓는 점이 뭐야? 그러면 액체의 증기압력이 1기압일 때의 온도. 됐나요, 여러분? 네. 어머 1기압일 때의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 자, 여기로 돌아가 볼까? 그럼 이제 너네들이 나중에 그래프를 이제 이거 다음 시간에 그릴 거예요? 네. 그럼 여기다가 당연하죠. 여기다가 1기압. 자, 1기압은 얼마야? 760 밀리미터 Hg. 그럼 이거랑 물 그래프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몇 도 찍혀 있다는 거야? 100도 C 이렇게 찍혀 있구나. 진짜요? 선생님이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에탄올 이렇게 쭉 78도. 갔잖아요? 78도. 지우고 78도 C. 저기 80이다예요. 여기 티트 80이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있는 거야. 됐나 여러분? 와. 자, 우리 오늘 엄청 중요한 안녕히 거예요. 계세요. 뭘 안녕히 계셔? 뭐안쉴 거예요. 근데. 아세트산은 안녕히 계세요. 118도네. 끝났다. 자, 앉아보세요. 앉아. 근데 질문 하나만. 여기요. 질문이 뭔데? 어떻게 뭐 질문을 했지? 아니 그 증발 속도가 그 응결 속도보다 느릴 때. 여기다가 영상 필트를 놓고 확 누르면 증발 보다 응결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 예전에 교육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다 봤는데 니들은 안 나와요. 아싸. 자, 그래서 선생님 숙제 근데 우리한테 엄청난 부분이 있어요. 뭔데요? 우리가 중일다시에 시험 봐요. 시험 윤석열 씨 우리 때부터 때문에. 시험 본대요. 근데 07년생이 제일 불쌍해. 완자 숙제 왜? 그냥 중1 때는 학교 못 간 다음에 중3 때 학교 행사를 하나 싶었는데 또 너네들은 멍청해서 이해 못해. 난 똑똑해서 이해를 했지만 너 누나 있어? 누나 또 우리 누나가 2008년생인데. 저희 누나가 자기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에 대해서 얘기했더라. 야 아니야 야 제일 부러운 사람은 재작년에 고3이었던 사람들은 초5 때 사스 퍼줬고 그 중 때도 퍼줬고 경험을 5번 겪었어 고3 때까지. 근데 그래서 있잖아. 수학여행도 싹 다 묶었어. 근데 있잖아. 어쩔 지. 어쩔 TV라고. 소용 같은 말만 골라서 한 거야. 어쩔 TV. 얘는 맨날 어쩔 TV 하잖아. 자, 그럼 제가 또 있어요? 문제 하나 풀고 갈 거예요. 예. 이거 너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시간 많이 남았어요. 68쪽 11번 보세요. 야. 쉬는 시. 자, 68쪽 11번 보세요. 윤설 거 봐야지. 이리 와. 안 된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쉬는 시간에 잘 나오는 뭐야? 자, 68쪽 12번 보세요. 아프지? 네. 68쪽 12번 이거 보세요. 새 거예요? 이게 네 거냐? 이게 전해낸 건데요. 이제. 아. 자, 이게 내 거고 이게 내 거네요. 자, 68쪽 12번 보세요. 같이 봐요. 아니 11번 보세요. 11번? 네. 자, 우리 맨 처음에 이렇게 U자관 해가지고 압력이 있는 거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네. 네. 제일 많아. 네, 좋아요. 그럼 맨 첫 번째 U자관은 좌우에 누가 더 높아요? 왼쪽이요. 왼쪽이 더 높으니까 누가 더 세게 누른 거예요? 와요. 오른쪽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왼쪽이 더 더 높으니까 오른쪽이 더 세. 그렇지. Y가 더 세게 누른 네. 거죠. 그러니까 Y가 더 세게 늘었으니까 증기압력이 누가 더 크다는 거야. Y요. Y가 더 크다는 겁니다. 선생님 반대 아니에요? 뭔 소리야? 야, 너 이렇게 세게 누르면 기체가 많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X는 여기 누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 바보야. X는 아니요. Y가 X보다 야, 세요. 통했어. 네, 좋아요. 아니 이런 거 너네 못 읽으면 큰일 난다는 거. 우리 그저 처음에 얼마나 이거 열심히 설명했는데. 근데 알아요. 자, X가 요만큼 누르고 Y가 하고 이렇게 누르고 있죠. 그러니까 증기압력은 누가 더 크다고요? 자, 여기다 씁니다. 증기압력은 누가 더 크다고요? X보다 Y가 더 크죠? 그런데 얼마만큼 더 크다고요?
이거 설명 다 하면 집에 가게 돼. 제발 그만. 자 다시. 너 그리고 너 못 가잖아. 너 시험 봐야 되잖아. 제 시험. 자 다시. 분산의 증기압력은 x보다 y가 더 크죠? 네. 얼마만큼 더 크다고요? h1 밀리미터 hg만큼. 네. 그럼 얘 관계식을 세우면 어떻게 돼? x의 증기압력 px 이렇게 쓰는 거 좀 이제 좀 할 줄 알아요? 네. 에다가 h1만큼 더하게 하면 y의 증기압력 py가 되는 거죠. 네. 됐나요? 그럼 그 오른쪽에 거 봐봐. 이게 포인트죠.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y의 증기압력하고 대기압이 나와 있죠. 어머. 자, y의 증기압력하고 대기압하고. 자, y의 압력은 그럼 얼마여야 돼? 대기압이 760이죠. 네. 그런데 H2만큼 어떻게 돼 있어? 왜요? 그렇지. 그래서 Y의 자. 증기압력은 760 빼기 H2. H2. 빼기 H1. Y. Y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자, Y. 너 Y 지금 봐요. 문제 그림 보지도 않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아니, 죽는다. 저 알고 있었어요. 아니, 자, 이쪽이 760인데 여기 또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럼 이만큼이 얼마가 되는 거야? H2. H2죠. 그러니까 이쪽이 Y니까 Y의 증기압력은 760보다 H2만큼 작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PY는 760 빼기 H2가 되겠죠. 그럼 X도- 그럼 그럼 X도 또 옮기면 이렇게 당연하죠. 빼기 H1 빼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 뭐야 너? 이런 것들의 관계식을 가지고 뭐야? 크게 비교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저 보고 아니 다시 해봐. 너도 그래, 너도. 알아요. 얼굴 동글동글한 애들 다 그래. 땡글땡글. 자, 기억. 그러니까, 자, 맞아요. 여러분, 증기압력이 크면 인력이 약한 거야, 강한 거야? 다 약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분자간 인력은 x가 더 커야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럼 증발 속도는? 아저씨, 약간 얘가 더 세잖아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 다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요? 자, 그 다음 액체의 증발 속도는? 자, 여러분, 증발 아니에요. 속도는 증기압력이랑 관계가 있죠. 네. 그 증기압력이 y가 더 크니까 아니에요. 증발 속도도 y가 더 커야 되겠죠. D가 맞아요. 했었어요. 25도씨에서 이양하면 끝납니다. 아, 이거 이해하면 되나요? 이런 거 네. 이해할 줄 아나요? 네. 허이, 윤바보. 좀잘 윤 몰라. 바보. 잘 몰라. 아, 너 이해 못해요? 네. 좀 어려워. 아, 어떻게 이해 못하면? 그러죠. 그건 내 영역이 아닌데? 아니, 뭐야, 지금 가방 산 거야? 지금 장난해? 야, 아직 4분이나 남았어, 이 새끼야. 선생님 정답 4번이에요? 네, 맞습니다. 야, 한 문제 더 풀고 갈 거야. 안녕히 계세요. 제일 쉬운 거 아니야, 하지 마. 그 밑에 12번. 몰랐는데. 그 밑에 12번. 조그만한 거 제일 쉬운 거잖아. 이거 그냥 펴보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틀리니까 문제지, 이 새끼야. 네. 맞아, 이 새끼야. 자, 20도씨에서 증기압력은? 그럼 20도씨에 쭉 올려봐. 다이에틸 에틸가 제일 큽니다. 오, 굿자. 그 이야. 다음에 분자간 힘은 이거 또 그대로잖아, 여러분. 분자간 인력은 아니에요. 틀렸어요. 증기압력이 클수록 분자간 인력이 어때? 작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존 에탄올하고 물하고 누가 더 커야 돼? 물이 더 커야 되죠. 네. 어. 근데 정답이 3번이에요. 아, 맞죠. 자, 기준 끓는 점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760에서 과감하게 그려. 760. 120도. 아트사인 120도로 제일 높아요. 굿자. 120도야? 네. 110. 8도 비슷하구나. 원래는 이 오신 거. 자, 그래서 아니. 너 죽는다. 너 제 시험이야. 어딜 가 지금. 갑니다. 자, 완자 숙제 이거고요. 아까 오늘 시험지 시험 본 거 있죠? 네. 그 뒤에 그게 다음 주 시험 볼 시험지예요. 네. 오케이? 네. 영아, 이거 뭐 이상한 저 다음 시험에 되죠, 아, 닥쳐. 너 시험 본 거. 오너 지금. 아까 시험자랑 어디 갔지? 지율이 거 안 뽑았나? 네, 그런 거 같아요. 다음 시험에 되면 맞아요. 너 찬이 엄마들 문자 보낸다? 얘 제 시험인데 도망갔다고? 다음 시험에 100점을 맞아요. 다음 시험에 첫 번째네. 네? 두 번째 내는 거 아니야 같은데. 사냥 그냥 봐. 그냥 시험 봐. 내가 시험지 줄게. 첫 번째 100점. 내야 돼. 내고 100점이어야 돼. 네? 아니. 아니 근데 100점 제가 가능할까요?